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전민구입니다. 오늘은 실제 증례를 통하여 당뇨 환자의 이상지질 혈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건장한 남자가 제 외래에 왔습니다. 환자는 자리에 앉더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랑 고지혈증이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선 환자의 히스토리를 물어봤습니다. 환자는 58세 남자 환자였고 환자 병력상 고혈압으로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였습니다. 환자 아버지가 7세 5세경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였고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고 이번에 5년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에서 당뇨랑 고지혈증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환자는 현재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2, 3일에 한 번 소주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환자의 검사 결과입니다. 환자는 리피드 프로파일에서 토탈 콜레스테롤이 228, LDL이 161로 확인이 되었고 근본에 시행한 HbA1c 당화혈색소가 8.1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새로운 진료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LDL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190 이상이면 매우 높음, 160 이상이면 높음, 130 이상이면 경계로 분류하였고 이 진료 지침에 따르면 이 환자의 위험도는 높음이었습니다. 당뇨는 분명한 위험인자이므로 따로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위험인자로 연령, 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관상동맥 질환의 조기 발병의 가족력, 부모, 형제 중 남자 55세 미만, 여자 65세 미만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한 경우를 체크하기로 했고 그 다음 고혈압, 그 다음 흡연, 저 HDL 콜레스테롤은 40mg/dL 이하로 되는 저콜레스테롤 혈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료 지침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을 55 이하로 줄이고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유병기간이 10년이 넘었거나 앞서 말씀드린 위험인자를 가진 당뇨 환자는 뇌허혈, 경동맥 질환, 말초동맥 질환, 복부 대동맥류와 마찬가지로 LDL 콜레스테롤을 70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당뇨만 있는 환자도 LDL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감소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병력을 정리해 보면 환자는 당뇨의 높은 위험의 이상지질 혈증이 확인이 되었고 남자 58세, 고혈압, 약제 복용의 두 가지 추가적인 심혈관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로 환자는 LDL을 70 이하로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런 LDL을 70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환자에서는 LDL이 기본적인 검사에서 160 이상이었으므로 생활습관 교정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하여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약제를 처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던 환자는 약물 치료라는 말에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하나요? 운동하고 살을 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상지질 혈증의 식이요법은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를 섭취하는데 당류를 줄이고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을 최대한 적게 먹는 방법으로 통곡물, 잡곡류, 콩류, 채소류, 생선류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은 주로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중에서 고강도로 주 5회 이상 시행하고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주 2, 3회 보강해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식이 조절 등의 외적인 요인보다는 주로
간에서의 대사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식이 조절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당뇨를 동반한 고위험군 환자는 생활 습관 개선에 같이 약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번 진료 지침에서는 당뇨병을 가진 환자에서는 심혈관 질환 여부에 따라서 70 혹은 100까지의 LDL의 목표를 제시하고 우선적인 약물 치료로 스타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검사를 통하여 LDL 수치를 확인을 하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에제티미브를 추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DL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초고위험군,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PCSK9 억제제를 추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약제 치료의 근간이 되는 스타틴은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약제 종류가 약 8가지 정도이고 현재 다양한 제약사에서 다양한 약제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틴은 대부분 기저 콜레스테롤에서 30% 이상의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량의 아토바스타틴이나 로슈바스타틴은 기저 LDL에서 50% 이상 감소시켜 초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 환자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틴을 베이스로 한 약물 치료에도 환자가 목표로 하는 LDL 수치 이하로 도달하지 못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제티미브를 추가하게 됩니다. 에제티미브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는 기전으로 간에서 합성을 막는 스타틴과는 서로 다른 기전을 통해서 LDL을 보다 강력하게 조절합니다. 스타틴에 에제티미브를 복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임프루브 잇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에제티미브를 병용하여 사용한 경우 약 24% 정도 추가로 LDL이 감소되었고 이는 심혈관 사건을 6.4% 정도 줄이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는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복합한 복합제 종류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초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 환자에서 에제티미브를 병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LDL이 목표치 이하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PCSK9 억제제 사용을 권고하게 됩니다. PCSK9 억제제는 간에서 LDL 리셉터의 라이시스를 일으키는 PCSK9을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로 결합시켜 억제함으로써 LDL 리셉터의 발현을 증가시켜 간으로 LDL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PCSK9 억제제 종류는 2종류이며 프리실린즈 타입의 주사제입니다. 이러한 PCSK9 억제제는 스타틴을 사용하고 있던 환자에게서 50% 이상의 추가적인 LDL 강화 효과를 스터디에서 보여주었고 이러한 결과로 주요 심혈관 사건을 약 15%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본 환자는 생활 습관 개선과 더불어 우선 스타틴 사용을 기본으로 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차후 검사를 통해서 LDL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에제티미브나 PCSK9 등의 억제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환자는 약물 치료에는 동의하면서도 그럼 약을 먹으면 고혈압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현재 스타틴 치료는 목표 LDL 이하로 도달했다 하더라도 약제를 중단을 하게 되면 LDL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주요 심혈관 사건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약제 중단 없이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데 다른 특별한 부작용이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스타틴은 주로 근육통, 간 효소 수치 상승, 당뇨병 이상 반응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육통은 약 10%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 3주 약제를 복용하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횡문근 융해증 등 심각한 질환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간 수치 상승은 약제를 사용하면서 검사를 통해서
어느 이상 상승하지 않게 되면 경과를 관찰을 하게 되고, 만일 상승하게 되더라도 약제를 중단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당뇨의 이상 반응은 당뇨 환자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화혈색소 상승을 초래하기도 하고, 당뇨가 없던 환자에서 신생 당뇨의 발생이 보고되는 경우도 있어 당뇨 환자에게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 FDA에서는 스타틴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위험도보다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타틴 중에서는 이러한 당뇨 발생과 크게 관계가 없는 약제 종류도 보고되고 있어 필요시 처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뇨 환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고, 현재 진료 지침상에서도 이상지진 혈증이 동반되면 운동, 식이요법뿐만 아니라 스타틴을 포함한 약물 치료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스타틴 사용 시에는 당뇨의 악화나 새로운 당뇨의 발생의 위험 등이 있으나, 이는 약제 사용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크므로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한 약물의 치료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